당신은 한 번이라도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왜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리고 계획하고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오는 내면의 자리 때문은 아닐까요?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의 상태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고요한 지점, 그곳은 결정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심지어 당신의 몸마저 변화시킵니다. 이건 세상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을 멈추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평온함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키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지금부터 알게 될 이 이야기는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인생을 손으로 밀어붙이듯 살아갑니다. 모든 결정 뒤에는 조용한 불안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지금 완벽하게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박처럼. 그리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머릿속은 곧바로 소리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고쳐야 하지? 무엇이 더 필요한 거지? 하루는 급하게 시작하고 탈진 속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엔 늘 늦은 것 같은 느낌이 따라다닙니다. 일어나자마자 해결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고 잠들기 전까지는 아직 통제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생각합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조차도 머릿속은 계속 예측하고 앞서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당신이 끊임없이 조종해야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통제의 환상은 보이지 않는 무게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에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원하지만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애씁니다. 자유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 애쓰며 스스로를 가둡니다. 마치 마음속에 레이더가 있어 끊임없이 인정, 승인, 안전함을 찾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책임감 있고 헌신적이고 현실적인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이름조차 붙이기 어려운 불안함을 메우려 애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깊은 내면에서는 내가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라고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해답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춤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할 때에도 여전히 고요하게 머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지만 단지 듣기 어려울 뿐입니다. 그곳은 소리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기다리고 버텨줍니다. 당신이 그 내면의 자리에 닿으면 이유를 이해하지 않아도 몸이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호흡은 느려지고 가슴은 가벼워지며 생각은 빙빙 도는 것을 멈춥니다. 혼란은 여전히 눈앞에 있지만 더 이상 절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아직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 전환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불편한 감정, 불확실함, 두려움과 싸우는 것을 멈추기 시작할 때 태어납니다. 해결하려 달려가는 대신 느끼기 위해 멈추는 순간에 말이죠. 그리고 그 지금 여기에 있음의 공간에서 더 깊은 지혜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무의식의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일부를 거부하는 것을 멈추고 이전에 외면했던 것을 용기 내어 바라볼 때 외부의 보장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가 탄생합니다. 전쟁터 같았던 내면이 균형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 중심으로부터 행동은 달라집니다. 인정받기 위해 말하지 않고 진실한 무언가가 있어 말합니다. 시간을 잃을까 두려워 뛰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확신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중심에서 살아가는 삶은 긴박함이 아니라 방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은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단지 귀 기울여야 할 뿐입니다.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만 일이 잘 풀린다는 생각은 조용한 함정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가치는 움직임에 있다. 승리는 더 바쁜 사람의 것, 멈추는 것은 실패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행동이 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명확함 없이 더 많이 움직일수록 진짜 중요한 것에서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계속 해결하며 삽니다. 계속 앞서 생각하느라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지쳐 있습니다. 항상 바쁘지만 실제로는 거의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끊임없는 활동은 강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생산성으로 변장한 것입니다. 방향 없는 배를 세차게 놓저어도 결국엔 길을 잃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서두름에서 나오는 행동은 긴장을 만듭니다. 몸짓은 경직되고 말은 급해지고 눈빛은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목적지에서조차 지치고 만족하지 못한 채 또 다른 목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진짜 진보는 걸음수가 아니라 움직임의 질에 있습니다. 때론 잘 살아낸 침묵 하나가 수많은 성급한 결정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정확한 행동이 탄생합니다. 그것은 불안이 아닌 명료함에서 나오고 두려움이 아닌 내면의 진실에 응답합니다. 당신은 억지로 무언가를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 안에 어떻게 존재할지를 선택하는 방식이 진정한 변화를 만듭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방향은 바뀌는 법이니까요. 왜냐하면 존재감이 당신의 중심이 되는 순간 모든 선택은 방향을 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미 없는 어떤 질주보다 훨씬 값진 것입니다. 하루를 내면의 중심을 느끼며 시작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에 급히 반응하려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선택하는 존재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결정은 더 이상 끊임없는 의심의 무게를 지니지 않습니다. 당신은 행동하기 전에 모든 가능성을 미리 시뮬레이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가벼움과 함께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긴박함이 아니라 명확함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확함이 있을 때 되풀이되는 일은 줄고 소모도 줄고 후회도 적어집니다. 소통도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계속 정당화하지 않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더 많이 듣고 덜 끊습니다. 미묘한 뉘앙스, 직관, 이전에는 지나쳤던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립니다. 대화는 이제 논쟁이나 통제가 아닌 진정한 만남이 됩니다. 몸도 감사하게 반응합니다. 어깨는 이완되고 호흡은 깊어지며 눈빛은 부드러워집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쓰며 소모되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큰 활력, 더 선명한 집중력, 더 많은 의욕을 느낍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덜 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행동이 목적을 갖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고요함은 당신에게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본연의 모습으로요. 당신은 고치고 설득하고 교정하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 수용의 공간 속에서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진정한 존재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에서도 효과는 거의 즉각적입니다. 쌓이는 긴장은 줄고 불면증은 줄어들며 호르몬 불균형도 완화됩니다. 신경계는 지속적인 경계 상태에서 벗어나 더 안정적인 리듬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마음이 느끼는 모든 것을 듣고 있는 몸은 더 조화롭게 반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표면을 떠나 당신의 중심에 닻을 내리기로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고요함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감정지능입니다. 더 가볍고 더 명료하고 더 진실한 삶의 기반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고요함을 나의 출발점으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조용한 약속입니다. 이 문장을 쓸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상태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에 이렇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삶에는 다른 방식이 있다. 더 현재에 머물고 더 가볍고 더 진실된 방식이. 그러니 지금 댓글을 달아보세요. 그리고 그 문장을 씨앗을 심듯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고요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느끼는 것과 싸우는 대신 그 느낌을 존재감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짜 고요함은 마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당신 안을 들여다보며 고통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폭풍 속의 단단한 나무와 같습니다. 바람은 가지를 흔들고 비는 잎을 때리지만 뿌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뿌리가 모든 것을 지탱합니다. 나무는 폭풍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속을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온전함은 당신이 자신을 더 이상 나누지 않기로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세상에 보여주는 것 사이에서 말이죠. 당신이 모순까지도 받아들이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허락할 때 비로소 전체인 나로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자기 인간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 길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자신의 일부였지만 외면당하고 숨겨지고 무시되었던 조각들을 다시 하나하나 모아오는 깊은 내면의 움직임이죠. 점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바꾸는 것을 멈추고 진짜로 보이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서 숨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기는 존재감으로서의 고요함. 그리고 이 존재가 익숙해질 때 무엇인가가 분명히 바뀌었음을 느낍니다. 힘든 날들 속에서도 여전히 견고한 내면의 자리가 있다는 것.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침묵처럼. 진짜 평화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이 느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감정적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과 싸우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슬픔을 지우려 하고 분노를 감추고 두려움을 숨기려는 그 애씀 속에서 고통은 커지는 것입니다. 고요함은 당신이 자신의 진실과 싸우지 않을 때 피어납니다.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것은 그저 껴안아야 할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인식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거부할 때 우리는 분열되고 그 감정을 들어줄 때 비로소 통합되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듣는 일은 조용한 용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멈추고 숨을 쉬며 솔직하게 이렇게 묻는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판단 없이 고치려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며 이 공간 안에서 가장 강렬한 감정들조차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존중 속에 귀 기울여진 모든 것은 스스로 재정렬되기 시작하니까요. 예를 들어 두려움은 억누를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당신이 절박함 없이 그것에 다가가면 긴장 너머에 돌봄과 주의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두려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메시지 전달자로 변합니다. 한때 당신을 마비시켰던 그것이 이제는 당신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힘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잃지 않고도 들을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런 경청은 당신의 삶과의 관계를 바꿉니다. 더 이상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면의 폭풍이 아니라 안정된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전장이 아니라 피난처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평화가 당신 안에 거처를 틉니다. 존재감으로 행동하는 것과 급함으로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존재감은 당신을 중심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진짜 중요한 것들과 연결시켜줍니다. 반면에 급함은 당신을 자동 반응과 충동적 결정, 그리고 조용한 후회로 몰아넣습니다. 이 두 상태의 차이는 곧 반사적 반응과 방향성의 차이입니다. 존재감으로 행동할 때 당신은 내면의 불을 끄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선택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워 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일치하기에 예라고 말합니다. 또한 충동적으로 아니오라고 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 지켜야 할 것을 알기에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자주 단지 자동 조정 모드에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렸는지, 중요한 메시지에 불안하게 답장을 하고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결정을 내리고 정작 당신이 진짜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 말을 해버렸는지.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과 분리된 상태에서 행동한 결과입니다. 존재감은 당신에게 시간을 줍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시간.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기는 단 1초, 그리고 그 1초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숨을 쉬고 인식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명확함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흩어지지 않고 집중되고 방향을 갖고 일관된 행동으로 변합니다. 이건 관계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이 존재감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로 듣게 됩니다. 대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더 많이 마음을 열고 당신 곁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감은 필요가 아닌 진실 위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일상 속에서도 변화는 극적입니다. 업무 중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조급하고 답답한 긴박감 없이 대처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긴장된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2분간 멈춰보기, 어려운 회의에 들어가기 전 잠시 호흡하기. 이러한 멈춤은 당신에게 다시 힘을 돌려줍니다.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당신이 순간을 이끌게 됩니다. 존재감은 도전을 없애지는 않지만 그 앞에서는 당신의 자세를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서 계속 행동할수록 노력은 점점 흐름으로 변합니다. 삶은 억지로 밀어붙일 대상이 아니라 이해할 대상이 되고 당신이 이해할수록 삶과 협력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행동하는 것은 여정을 떠나기 전 내면의 나침반을 정렬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가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당신의 모든 걸음이 정확히 필요한 방향으로 향합니다. 낭비 없이, 소음 없이, 오직 방향만 존재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언어가 있습니다. 논리에 기대지도 않고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도 않는 언어. 그것은 진짜 고요함의 언어입니다. 너무나 안정되고 온전히 지금에 머무르는 내면 상태. 그것은 애쓰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당신은 그걸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느낍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가 주변을 완전히 바꾸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무언가 다른 것을 갖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은 주목받으려 하지도 않고 자리를 차지하려 경쟁하지도 않으며 인정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요함입니다. 그 사람은 큰 목소리로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키는 침묵이 곧 존재를 드러냅니다. 고요함은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확신을 외치는 안정감이 아니라 의심조차도 흔들림 없이 받아들이는 안정감. 당신이 그런 상태에 도달하면 당신의 존재는 안식처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도 신뢰하게 됩니다. 마치 당신의 평온함이 상대방도 마음을 놓고 스스로로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일관성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을 때 그 조화는 자연스럽게 흘러넘칩니다. 당신의 말투는 달라지고 시선은 더욱 단단하면서도 따뜻해지며 행동은 더 섬세하면서도 정확해집니다. 당신의 존재는 기준이 됩니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도피나 회피의 침묵이 아니라 세상과 자리다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침묵. 진짜 영향력은 과시나 퍼포먼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살아낸 진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당신 안에서 살아있을 때 그것은 애쓰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자신감을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고요함은 그 자체로 조용히 전달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주변 사람들을 가장 깊이 울립니다. 당신의 빛나는 아이디어도 놀라운 성과도 아닙니다. 당신이 발산하는 평화, 느낌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된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고요함은 언어를 초월한 언어가 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가르치는 상태. 그저 그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삶의 방식.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면 가장 강력한 행동이란 조용히 온전히 존재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고요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시간과의 관계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항상 늦었다고 느끼며 쫓는 삶이 아니라 시간과 나란히 걷는 삶. 시간은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춤추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내면의 리듬에 들어설수록 삶에도 고유한 리듬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리듬은 애초에 급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걸.
이 변화는 미묘하지만 깊습니다. 당신은 이제 사건을 밀어붙이는 대신 지금 앞에 펼쳐진 일에 반응합니다. 긴박함은 힘을 잃고 압박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때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이 더 가볍게 맞물리는 공간이 생깁니다. 모든 게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신뢰의 중심이 당신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모든 걸 지탱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미 다 잘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말이 이상적인 환상이 아니라 감정적, 영적, 존재적 성숙함으로 느껴집니다. 이제는 외부에서 채워야 할 무언가가 없다는 걸 압니다. 진짜 충만함은 오직 내면에서만 발견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삶은 저항이 아니라 수용과 신뢰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은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방정식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춤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어떤 날은 느리게, 어떤 날은 격렬하게, 또 어떤 날은 조용하게, 하지만 항상 의미를 품은 춤, 당신의 중심에서 시작된 춤이라면 그 모든 순간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중심과 계속 조율할수록 확신 없이도 신뢰하는 일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때 고요함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만 평화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평화는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 시작할 때 태어납니다. 무언가를 통제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는 의식이 평화를 만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해답이 찾아오고 진실이 드러나며 삶은 더 깊고 분명한 흐름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미 도착한 사람처럼 살아본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무언가를 쫓기 위해 달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인정받기 위해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는 사람처럼, 자신의 침묵 속에서 이미 본질을 깨달은 사람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 여기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만약 이 글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어떤 내면의 움직임을 일으켰다면 이 채널은 당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매 영상은 더 진실하게, 더 온전히, 더 고요하게 자신에게 다가가는 초대입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이미 도착한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 순간 당신은 그 상태를 내면의 앵커로 내립니다. 댓글을 남기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간단히 오늘을 돌아보면 진짜 고요함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이 이미 잘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순진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바깥에서 찾는 평화는 내면에서의 투쟁을 멈출 때 비로소 태어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는 비록 고요한 날이라 해도 당당하게 걸어가세요.